안녕하세요. 2020 KBO 데이터 분석 8월 8일의 경기 첫 번째로 KT와 한화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소영준 선수와 체드벨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KT의 소영준 선수의 데이터. 올 시즌 12경기 선발 등판에서 5승 5패, 방어율은 5.29 기록하며 64와 3분의 2이닝 동안 73개의 피안타, 그리고 33개의 탈삼진, 총 38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월달 부진을 거듭하여 결국 2주간의 로테이션을 걸렸고 7월 두 차례 다시 등판해서 이때 6개의 이닝 동안 각각 2개의 자책점 경기를 2번 치르면서 선방을 하였던 소영준 선수입니다. 이후 우천으로 인해서 로테이션이 밀리고 다시 등판한 직전 경기 SK를 상대로 등판해서 6과 3분의 2이닝 동안 무실점 승리를 하면서 선방을 했던 소영준 선수였죠. 어린 선수이기에 특급 신예로 기대를 받았던 부분이 부담감으로 작용하였는지 공략을 당하였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최근 페이스로 보아서는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죠. 가장 좋은 무기라고 스카우팅 레포트에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또 가장 고평가받던 이 구종 중에서 특히 이 슬라이더가 여전히 4할이 넘는 피안타를 보여주면서 이 투심 패스트볼의 의존도가 올라가게 되고, 또 이 부분에서 공략이 들어가면서 피안타율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최근 투구 비율을 체인지업에서 늘려가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얻어내고 있는 것 같죠. 그 덕에 3할이 넘던 피안타율도 현재 2할 8푼대로 낮춘 소영준 선수입니다. 아쉽게도 경기별 세부 데이터를 보시면 소영준 선수의 부진의 시작은 한화였습니다. 수비 실책으로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5월달 이때 한화를 상대로 단 5와 3분의 1이닝 동안 8개의 실점을 하였고, 이후부터 피칭이 불안정하게 되었죠. 이후 한화전에서 또 난타를 당하였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력적인 문제에서, 그리고 또 심리적인 문제에서 KT의 강한 타선과 한화의 좋지 못한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어서 상대 한화의 체드벨 선수의 데이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 9경기 선발 등판하여서 0승 6패, 방어율은 7.44, 42와 3분의 1이닝 동안 57개의 피안타, 31개의 탈삼진, 총 35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네요. 페이스가 너무 좋지 못한 체드벨 선수입니다. 6월 등판 경기 전패에 이어서 7월 달에는 이때 한 경기를 던지고 부진을 하자 27일 날 이때야 돼서야 선발로 다시 돌아왔던 체드벨 선수였습니다. SK를 상대로 선발을 뛰었던 체드벨 선수이지만 한화나 SK나 타격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두 팀이기에 아무래도 조금 선방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신뢰를 갖기에는 조금 힘든 지표일 듯 보여지네요. 우타자에게 특히 피안타율이 3할 오픈 4리로 높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KT의 타선을 버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소형준 선수와 마찬가지로 KT를 상대로도 이때 부진했었던 체드벨 선수였죠. 이번 시즌 총체적 난국인 것이 결국 특정한 구종이 공략된다라고 보이기보다는 전 구종의 피안타율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높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투구 폼에서의 어떠한 변화라든가 분석적 측면에서 상대 팀들에게 노출이 되었다고 보일 정도로 이렇게 골고루 피안타율이 다 높게 잡히고 있기 때문에 최근 KT의 강한 타선이라면 또다시 공략당할 가능성이 높은 체드벨 선수입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의 키포인트는 소영준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대성에서 직전 두 경기 한화를 상대로 모두 패배를 하였던 소영준 선수가 분위기가 최악인 한화를 상대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타격에서는 역시나 KT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체드벨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다득점이냐 저득점이냐 KT의 승리냐 아니냐도 소영준의 손에 달린 듯 하죠. 기록상으로 본다면 상대성에서는 역시나 소영준 선수가 부진할 것이라고 보이지만 저의 해석대로라면 슬라이더의 비중이 줄고 체인지업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또 다른 로테이션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서 한화의 타자들이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KT의 마이너스 핸디캡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같은 날 롯데와 두산의 경기 데이터 분석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노경은과 알칸타라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노경은 선수의 데이터. 노경은 선수는 올 시즌 11경기 중 1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선발 등판을 치렀으며 총 4승 3패, 방어율은 5.12, 58개 이닝 동안 62개의 피안타, 탈삼진 35개, 총 35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 직전 경기 너클볼의 효율성을 위해 탄력을 올리는 동작으로 투구 모션에 개선을 하였다고 밝힌 노경은 선수가 지금 기아를 상대로 이때 7개 이닝 동안 무실점 깜짝 호투를 펼치면서 롯데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도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선수로 발돋움하였죠. 아직까지 좌타자에게는 피안타율이 3할 1푼 4리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또 우타자에게는 이렇게 아주 강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가장 구사율이 높은 이 슬라이더 그리고 또 이 싱커가 피안타율이 지금 각각 3할대를 기록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구와 커브 그리고 또 체인지업 간간히 던지는 너클볼이 위력을 보이면서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최근 이루어졌던 호투의 비결인 듯 보여지네요. 보시다시피 무려 6개의 구종을 던지기 때문에 타자들이 노림수를 가지기에 변수가 많은 것이 장점으로 다가가죠. 두산을 상대로 퀄리티 스타트는 이때 한번 기록을 해주었지만 패전이 되었었죠. 최근 두산의 타격감이라면 내일 해볼 만한 경기가 될 수도 있다 라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이어서 상대 알칸타라의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칸타라 선수 올 시즌 16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10승 1패, 방어율은 2.79로 103과 3분의 1이닝 동안 96개의 피안타, 그리고 92개 탈삼진, 총 32개의 자책점 기록 중에 있네요. 알칸타라 선수는 7월 들어서 아주 안정적인 투구 내용 보여주면서 승리 3개를 챙기며 퀄리티 스타트 기록은 10경기 연속이었을 정도로 폼이 좋습니다. 5월 12일 이때 롯데와의 경기에서 5개의 이닝 동안 무려 12개의 피안타를 맞고 4실점을 했지만 이때는 승리 투수가 된 이후로 6경기 연속으로 또 승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3번의 노디 시전을 제외하고 모두 승리 투수가 되면서 두산의 필승 카드로 자리 잡고 있는 알칸타라 선수입니다. 피안타율은 이후 타자에게 2할 4푼 5리, 좌타자에게는 2할 4푼 4리로 피안타율 자체는 안정적인 수준 보여주고 있네요. 이 선수의 구종을 함께 살펴보신다면 구종 중에서 특히 직구와 슬라이더 이 두 구종을 포함해서 변화구들의 피안타율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입니다만 이 싱커가 피안타율이 지금 4할 2푼 1리를 기록하며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계속해서 피안타율이 올라가고 있는 투심 패스트볼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수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탈삼진 비율도 좋은 만큼 호투의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여겨지네요. 1차전과는 다른 투수전이 예상되는 두 팀의 경기입니다. 노경은 선수의 너클볼의 구사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죠.
7월까지는 1%대 구사율이었지만 너클볼이 지금 보시다시피 5.6%까지 올랐다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는 수치이며 두산이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알칸타라 선수도 최대 158까지도 나오는 빠른 공을 던지기에 9위로 롯데 타자들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불펜에 대한 불안감도 두산은 최근 알칸타라가 긴 이닝을 맡아줄 수 있는 선수이기에 불안감은 덜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따라서 이번 경기는 저득점으로의 접근이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에 NC와 기아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 라이트 선수와 간용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라이트 선수의 데이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선수는 이번 시즌 15경기 선발로 등판해서 6승 3패, 방어율은 4.08 기록 중에 있으며 81과 3분의 2이닝 동안 80개의 피안타, 66개의 탈삼진, 총 37개의 자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선수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매 경기 볼넷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따라서 제구에 있어서 흔들리는 시점이 분명히 경기 중에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 또한 최근 등판 5경기 중 총 4경기에서는 NC의 타선이 부진하면서 타점 지원도 부실하여 노디 시전만 4번을 기록했던 라이트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넷의 불안감만 제외를 한다면 피안타율 자체는 준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좌타자에게는 지금 2할 7푼 3리 기록 중에 있으며 우타자에게는 2할 4푼 7리, 좌우 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준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이 선수의 데이터를 구종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특히 구종 중에서는 이 커브와 체인지업 두 구종이 피안타율이 특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라이트 선수의 주무기인 이 슬라이더를 뒷받침해서 탈삼진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하는 구종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번 시즌 기아를 상대로 2번의 등판에서 극과 극의 모습 보여주었던 라이트 선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습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대인 간용 선수의 데이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용 선수 이번 시즌 14경기 선발 등판에서 6승 4패, 방어율은 3.91, 78과 3분의 1이닝 동안 72개의 피안타, 77개의 탈삼진, 총 34개의 자책점 기록해주고 있네요. 대부분 좋은 투구를 해오는 간용 선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볼넷들이 꾸준히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긴 이닝을 소화해주지 못하는 모습 종종 보여주고 있죠. 실제 6월달부터 성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모든 경기가 꼭 짠듯이 이렇게 이닝 중간에 내려오는 모습 보실 수 있죠. 이게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깔끔하게 이닝을 끝내고 물러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후반 위기를 만들고 내려오는 모습을 항상 보여준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직전 롯데와의 경기에서도 볼넷은 4개로 불안하였던 간용 선수였습니다. 이 우타자의 피안타율이 지금 현재 1할 9푼 7리로 간용은 분명 NC의 우타자 라인업에는 강점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이번 시즌 NC전의 7월달 첫 경기로 선발 등판해서 단 2개의 실점으로 호투를 기록했었습니다. 또한 간용의 강점은 이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이라는 이 변화구들인데 이 좌타자에게는 체인지업이 그리고 우타자에게는 슬라이더가 아주 좋은 무기로 사용이 되죠. 거기에 여전히 이 커브와 그리고 또 체인지업은 타자들을 압도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듯하네요. 위 지표들을 본다면 결국 간용의 초반 경기에서는 조용할 듯 하나 5회나 6회가 되어서는 위기가 한 번 정도 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지죠. 두 팀은 직전 광주에서 만났을 때 피 터지는 싸움을 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양 팀 모두 쉽게 물러나지 않았고 기아는 선방을 하였었죠. 그때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선수는 이 최영우 선수였고
기아가 어느 정도 라인업을 구축하였고 광주에서의 경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혀 밀리지 않는다고도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NC는 여러 부분 중에서 특히 불펜이 불안정한데 라이트가 기아의 타선을 틀어막지 못하고 투구수 조절 실패로 5회 정도의 마운드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기아가 NC의 불펜진들을 공략하려 들 것으로 예상되며 간용 또한 분명 재능이 있다라고 보여짐에 따라서 기아가 플러스 핸디캡을 받는다면 접근하는 것도 좋아 보이며 차선책으로는 다득점의 접근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